자, 그러면 이제 2차 기출 문제 분석할게요. 자, 2차 기출은 요번에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작년보다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찍을 수 있는 데서 거의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2차 기출이 정확한 답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전처럼 합격자 답안을 뒤에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합격자 답안이 두 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셔갖고 열심히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합격자 답안을 같이 적어놨으니까 제 답안하고 합격자 답안하고 맞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차이가 났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어느 게 진짜 답이다라는 거는 모르죠.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참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2차는 1차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게 설명할 거리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대략적인 어떤 흐름만 좀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 여기 또 강의실 빌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길게는 설명 못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1번은 역교도 문제죠. 그래서 김 교사는 중학교 역사 수업을 위해 가해 수업 계획을 세웠다. 자, 나를 참고하여 기획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수업 진행 과정에 니은에 설정한 의도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사료탐구 학습지에 들어갈 사료 내용 선정 기준 2가지 쓰고 니은의 기준 3가지 쓰시오. 문제가 벌써 몇 문제가 나온 거야? 4문제가 나온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죠. 자, 그 다음에 수업 계획안에서 이제 기획인데 이게 갑신전면이죠. 갑신전면인데 그 당시 이제 기획을 이제 구성할 때 기획의 내용이 뭐냐면 갑신전면에 대한 교사 이야기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 교사의 대담을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야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대담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김 교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 역사적 사건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 과거 인물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이야기 수업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죠. 그러니까, 이 갑신전면 일단 생동감, 긴장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역교도의 뭐와 관련되어 있죠? 이양 대비적 방식을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안에 이야기 긴장 갈등을 풀어가는 클라이막스도 두고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의 입장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에서도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그래서 이 김 교사는 갑신전 이야기를 그때 역사적 행위자의 입장에서도 이양 대비적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전개하면 돼요. 이 갑신정밀 이야기 서술 예문이 제가 실어놨거든요. 아마 합격자 답안분도 거의 비슷하게 썼을 거예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두 번째 이제 지문을 보자, 이제. 자, 사료학습 탐구지 설정 의도. 그러니까 이건 사료학습 효과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김 교사의 대담에서 사료를 읽고 이해하면서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사료효과 중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그와 관련돼 보면 사료를 접해서 분석, 비판, 해석, 종합함으로 사상을 공정하고 판단하고 이해력을 함량하는 거거나, 그걸 통해서 사고력과 탐구 능력 향상,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미지를 풍부하고 독사 능력 육성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료학습의 어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남색책과 노란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교사의 대담 있죠. 그 내용을 관련된 것들을 장점 중에 뽑아내면 이렇게 한 3-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역교도. 자, 사료학습 탐구의 내용 선정 기준인데, 자,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김 교사의 대담을 봐야 되겠죠. 예. 사료학습 탐구의 내용 선정, 그러니까 사료학습의 선정 기준은 노란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자, 일단 김 교사가 대상하는 사람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뭐예요? 학생은 중학교죠. 그러니까 역사 지식이 적고 이해 수준이 낮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일단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학습을 통해서 역사적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염두를 뒀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란책 기준에서 이 대담 내용과
김교사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행평가 기준은 보면요. 자, 수행평가 기준에서 이제 글쓰기 수업과 관련된 건데, 글쓰기 수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와 제3자 입장에서 글쓰기, 역사적 인물에서 입장에서 글쓰기, 이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역사가 고치세요, 역사가. 예. 오타 있죠?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김교사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사료학습을 통해서 뭘 하게 된 거야? 나름대로 역사적 사고력이나, 그 다음에 그 내용 보면 역사 용어를 표현한 문형을 낭송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역사가 입장에서의 글쓰기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의 서술 방식의 그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이 평가 기준들을 쓰시면 되고, 아니면 녹색책에 그 수행평가란에 그 글쓰기 수행평가 방법 등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 토지재료죠. 네. 이 한국사 내용인데요. 이 한국사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예요. 전시까지는 맨날 그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없는데, 자, 일단 가해문은 뭘까요, 이거는? 네. 사원을 통합할 때 조신과 군사들에게 관계를 논하지 않고 성품과 행동의 선악, 공로의 대소를 논한다니까 역분전이죠, 이거는요. 나는 뭘까, 이거는? 나는 녹가전과 관련된 거예요. 녹가전. 경기 8원의 토지를 지급하라. 네, 녹가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병성에 거주하는 왕신시키는 자에게 현직과 산직을 논하지 않고 가까이는 쭉 있는데, 이거는 뭐 가전법이죠. 가전법. 예, 가전법.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가난 실시한 토지의 실시한 위미의 밑줄친 부분과 뭐냐면 기릇을 고려해 서술하시오. 이거는 태조 왕건이 통일하고 나서 여러 자신을 도와줬던 호족들이나 그 다음에 조신들, 공신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논하고 공로를 논하고 나눠줬던 토지죠.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자신들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 호족세력들이 많으니까 이들에게 점잖은 기득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뭐냐면 그들을 체제하는 거, 끌어들이는 목적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와 나의 사이에 실시했던 핵심적인 토지제도 변화 과정을 그 내용을 써라. 가와 나 사이는 역분전하고 녹가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영전시가 있죠? 자, 시정, 개정, 경정전시가를 순서대로 쭉 쓰시면 돼요. 예, 그거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 뭐 고등학교 지식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 아니야.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녹가정하고 가정법을 비교해 보는데, 일단 이게 비교라는 것은 뭐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눠라는 거죠.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은 토지의 사유지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10분의 1 조세율을 사용했다는 거. 수요권만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목록 관리에 직결되는 반대국부를 제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지 관료들을 대상으로 했고, 경기 지역이 한정돼 지급됐다. 물론 이 경기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달라요. 가정법의 경기는 한성 주변이고, 여기에서 경기라는 것은 저기 항해도 북부하고 저기 경기도 남부 지역이죠. 항해도 남부가 경기도 북부 지역이죠. 개경 주위이고, 자, 수조권만 지급했고 원칙상 상속이 금지됐지만 직역의 세습화나 수신적 훈련적 농으로 상속이 가능했죠. 세습이. 예.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의 녹가전은 직역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아무런 경제 특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법 하면 일반 농민들이 유지했다는 편, 그 가정법 자체에서 유지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정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반 농민들 고조했다는 거지, 가정법은 일반 농민 대상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차이점 보면 녹가전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전시가 한이단으로 실시한 거야. 그렇지만 가정법은 뭐죠? 아예 조선 왕조를 전시가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차이점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이제 녹가전이 있으니까 녹가전 보충점을 읽어보세요, 이거. 예. 이 녹가전이 이제 2차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또
언젠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뭐 녹가전 부분도 고려 말기 때 토지제도 할 때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이제 합격자 답안을 이제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죠. 3번 중국산 문제인데, 자, 가해 조치가 취해진 직접적인 배경을 쓰고, 가와 나까지의 중국 대외정책 변화의 과정 및 그 계기를 쓰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형성된 무역체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 무역체가 시행됐던 시기의 중국 경제의 변화와 서양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총 몇 문제 들어가 있어요? 4문제 들어가 있죠? 자, 가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1차 기출 문제 했던 청계령이죠. 청계령. 언제 발표됐죠? 강희제 때 발표돼서 강희제 때 폐지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냐면, 이거는 강희제 때 아니라 권룡제 때 세계 해관을 폐쇄하고 원해관만 남기고 요 원해관을 중심으로 강동무역체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권룡제 때네요. 권룡제 때. 자, 여기는 첫 번째 문제가 청계령을 실시한 목적? 그 당시 정송공이나 남명 정권들이 그 연안 있죠. 연안 주민들과 고통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심지어 남경도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차단하고 정송공과 남명 정권을 뭐냐면 토막하기 목적에서 한 거죠. 청계령의 주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연해안에서 심리가 떨어지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정송공난이 진압하고 나서 이 청계령이 해제돼요. 강희제 때. 자,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아까쯤에 해외 무역을 못하다 보니까 뭐가 유입이 안 돼요? 은이 유입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공황이 발생되고 경기가 침체됐지만 이 청계령이 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뭐냐면 은이 유통이 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계령이 아까쯤에 그 1차 지문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오답의 어떤 계기가 되는데 하여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청계령 실시에서 강동무역체제 설립까지 대외정책 변화 및 가정 계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대외정책 변화 가정 계기를 써다가 있잖아요. 지금요. 가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청계령 실시에서 권룡제 때 강동무역체제 설립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대외정책 다 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지금 청계령하고 그 다음에 강동무역체제가 뭐가 관련된 거야? 해외 무역하고 관련된 거야. 해외 무역의 그 가정을 쓰라는 건지 헷갈려. 왜냐면 대외정책을 쓰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거. 뭐 와서 영토 확장부터 시작해서 조공칠공 관계,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 뭐 임진왜란, 서양 관계 뭐 다 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그 합격자 답안들 보니까 이걸 다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다 쓰라고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가. 왜냐면 지금 가사로는 뭐죠? 청계령을 실시하는 거죠. 실시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나는 그 강동무역체제를 이제 실시하는 사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내 생각에는 이 가와 나를 이제 추론할 때 그 계기라는 말을 할 때 뭔가 변화가 있을까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한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유추해 볼 때 이거는 청나라의 대외적인 통상 정책만 물어보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그 임의적으로 청나라 통상 관계를 4시기로 나눴어요. 4시기로. 자, 여기 이제 그 보면 1기가 뭐냐면 청계령을 실시했던 그 연도가 이제 몇 년이냐면 1661년이거든요. 강희제 때. 했다가 이제 정송국 난을 진압하고 나서 풀었죠. 그래서 청계령을 폐지시켰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네. 이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낫겠네. 이렇게. 네 시기 이렇게 구분하면. 아까 이제 청계령을 실시했던 시기가 1661년. 청계령 실시 시기. 또 청계령이 이제 푸는 시기가 해제 시기가 1683년이죠. 여기에 1기예요. 1기. 그 다음에 이제 2기는 어디냐? 그러면 청계령 해제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냐면 그 청계령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강동무역체제가 성립하기 전까지. 이게 권룡제 때 1757년이고 그리고 강동무역체제가 성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경조약을 계기로 해서 폐지될 때까지
1860, 이게 몇 년? 42년이죠. 그리고 1842년에서 이제 다시 통상조약에서 이제 개항 정책까지, 청나라 망할 때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1기, 여기가 2기, 여기가 3기, 여기가 4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자, 간은 뭐죠? 지금 간은 지금 복공, 절강, 강날, 세성의 연합에 그 많은 경계를 만들고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의용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몇 시기예요? 예? 1시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3시기죠. 여기. 그러면 1시기에서 2시기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을 거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을 거죠. 자, 1기에서 2기로 넘어간 청계력을 실시했다. 청계력 푼 이유가 뭐죠? 네, 정성공난을 진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해금령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푼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냐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거죠. 해외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2기 때는 네 곳을 이제 지정을 해줘요. 해금체제를 배해서 2기 때는 강주나 장주, 영파, 운대산 네 곳을 지정하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곳을 이제 4개 간설 정하죠. 원해관,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을 설치하죠. 그래서 요 4곳의 해관을 통해서 뭐냐면 무역을 하게 되죠. 4곳의 해관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1757년에 요 4개 해관 중에 몇 개를 폐쇄시키죠? 3개를 폐쇄시키고 강동에 뭐만 남기죠? 원해관 남기고, 그리고 원해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밑에 공행을 통해서 시키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행무역을 하죠. 자, 그러면 왜 그때 공행무역을 했느냐? 건룡제 때 왜 그걸 했냐면, 일단 기독교 선교사들과 외국 자본에 침투를 금지시키고 정부가 직접 맡은 세관 업무들을 직접 하기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민간한테 위임한 거죠. 누구한테 위임한 거죠? 공행인들. 그래서 공행상인들이 그 다음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원해관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영국 정부는 그 당시 영국적 동인도 회사는 이 공행무역을 폐지하고자 그 맥카트리 사절단이나 아머스 사절단 네이편을 파견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청조는 물산이 풍부하다 해가지고 거절만 당했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아편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 1기와 2기, 그 다음에 2기와 3기의 변화점들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면 되고, 자, 그 다음 강동무역 체제의 특징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야 뭐. 예? 이 강동무역 체제는 중국의 무역함을 강조시로 한정시키고, 그리고 간이 집정하는 거나 공행을 내세웠죠. 네, 공행이고 또 한쪽에 동인도 회사. 근데 동인도 회사가 나중에 폐쇄해가지고 이제 자유무역 상인들이 이제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강동무역 체제 시기 경제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은이 어느 쪽으로 나갔어요? 영국이 은이 중국 도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도산 앞에서 팔면서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중국의 은이 영국으로 남아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물가가 인상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도 피폐해지고 등등등등 했는데 그래서 평무역체제에서 한강무역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그 내용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학교적 답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서양사학 문제 보면 자, 서양사학 문제 10조 요문에 거의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가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나는 프랑스 인권선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그 링컨의 그 중시와 남북 그 전쟁 때 그 노예 해방선언서가 있죠. 예. 자, 보면 이게 역교도 문제하고 이제 뭐냐면 연결시켜서 나왔던 건데요. 자, 4-1번 보면 박 교사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3차 시수업을 계획했다. 본시 학습 속 전개 과정에서 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 학습할 내용을 제시하고 역사학과 개념학습의 특징을 유의해 뒤에 들어가는 학습활동과 그 필요성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시의 학습활동이 뭐냐면 가와 나를 통해 시민학 활동의 속성을 확인한다. 자, 개념학습에서 이제 개념의 2가지 특징이 있죠. 외어는 뭘로 제시하죠? 사례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포는 속성을 제시한다고 했죠. 개념학습을 하는데 속성을 쓰시면 되죠. 시민혁명이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와 봉건세력을 타도하고 사상적으로는 뭐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뭐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자 그 내용을 좀 발췌해줬어요. 그 전문 서적을 발췌했고요. 그 다음에 D 활동의 필요성을 이제 보면, 자, 개념학습 보면 녹색 책에 그 어떻게 나오면 그 개념학습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단계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해당 개념을 적용하는 의미를 제공부터 그 개념의 속성의 기술, 속성들 간의 관계 발견, 그 다음 사례들 공통된 요소, 개념의 새로운 사례를 적용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시민혁명을 명확하기 위해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외에도 좀 다른 데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청교도혁명, 사회혁명의 사례를 찾아갖고 그 시민혁명의 공통된 속성이 뭔가, 그 안에서 차이가 뭔가를 서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이건 3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에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4-2번 문제 보면요. 자, 가해 미주진 기획과 관련된 조은독의 정치 철학 내용을 설명하고 7년 전쟁이 끝난 뒤 가선언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다해 미주진 니은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미주진 디귿의 배경을 쓰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7년 전쟁은 아까 1차 문제에 나왔죠? 예, 그대로 낸 것 같은데. 자, 누크의 정치 사상 같은 것들은 그 아까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흡수와 누스의 사상 특징이 있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 자유, 행복,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인민들은 통치자 계약을 맺고 권리를 위탁하고 통치자 계약에까지 통치하는데 그런 내용인데, 이 누크의 정치 사상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누크, 흡수, 누스의 사상 있죠?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시간 관계에서 설명 못 드리겠는데 서양사 본강의 때 제가 다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들 찾아서 그 사회계약론의 누크나 흡수나 누스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미국사의 흐름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개괄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쭉 쓰시면 돼요. 여기 뭐 보설 차 사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대륙회의가 나왔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예방사의 의의 한계 보면, 자, 의의는 남부의 흑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요. 전쟁을 북부의 승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영국 지식인들 자유주의자들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지지를 끊어요. 경제적으로 밀접한 남부의 호의적이었던 영국이 남부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제거했죠. 명분 싸움에서 밀리게 되죠. 한계는 노예방이나 본질적 문제보다는 남북전쟁에서 북부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방 이후에도 흑인들 차별이 없어졌죠. 우선 승계는 계속 남았고,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 일본 남부 중에는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차별하고. 그래서 1960년대 민권운동의 바탕이 됐죠. 민권운동. 어떤 식으로 선거권을 안 주냐면, 그 흑인들은 되게 교육을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선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선거권 안 주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에 해당했어요? 흑인들이죠. 그래서 흑인들이 오랫동안 선거권 못 받고 투표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미국이 공업화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제 전쟁 중에 서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장농지법을 만들어서 서부 개척이 났고, 그래서 서부 개척을 통해서 공업화에 필요한 원료나 공업 노동자의 불량화성 2년 해상물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의 기계를 통해서 그 농업문이 있었고 원하는 공업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대규모 그 해방 노예들이 도시에 들어가서 값싼 임금으로 고용을 했죠. 그리고 대륙 횡단철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수하면 2차 기출문제 분석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밑에 합격자 답안이 있고요. 거기 248페이지인가요? 그 2차 합격자 수기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자세히 설명해서 2차 합격자 수기도 한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세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나 지금 대충 하는데 그냥 이거 적어놓은 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2012년 이제 전공 역사가 끝났고요. 2주 뒤에 이제 시험 보시죠?
네,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모의고사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